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efficiency와 inequality에 대한 좀 비교하는 그러한 토픽으로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제 efficiency가 중요하죠.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제 efficiency가 굉장히 중요하고 inequality라는 거는 사실 경제학에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개념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전통 경제학에서 이제 efficiency라는 것이 중요하고 inequality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두 명의 에이전트 간에 이 두 명의 경제 주체 간에 이제 서로 주고받는 돈의 양은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학 용어로 우리가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목표가 사회 후생을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사회 후생, 웰페어를 소셜 웰페어를 이제 극대화하는 건데 보통 이제 사회 후생이라는 거는 그 경제 내에 존재하는 경제 주체들의 페이오프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제 주체가 두 명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페이오프 더하기 두 번째 사람의 페이오프 이렇게 두 사람의 페이오프의 합을 사회후생으로 보통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이제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 두 개인 간에 이제 주고받는 돈의 양인 트랜스퍼는 사회 후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이 A라는 사람이 두 번째 B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보수가 10만큼 줄어드는 거고 B 입장에서는 보수가 10만큼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원래부터 A와 B가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니퀄리티가 발생을 하는 거죠. A가 B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회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플러스 10 해서 이게 캔슬이 돼서 사회 후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이제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많이 심취를 하다 보니 한 사회 내 경제 주체들 간에 부가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이피션시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 경제학에서는 이제 efficiency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었죠. 자, 그러나 이제 행동 경제학 그리고 실험 경제학 등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학문들이 부상을 하고 그리고 전통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니퀄리티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경제학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니퀄리티라는 개념이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행동 경제학이라든가 실험 경제학들이 점점 주류로 자리매김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이니퀄리티와 이피션시 간의 이러한 관계들 간에 이제 대한 연구들도 이제 많이 요즘에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피션시를 높이면 이제 이니퀄리티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니퀄리티를 이제 높이면 이피션시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둘 다 이제 이피션시도 높아지고 이제 반대로 얘기했네. 이피션시가 높아질 때 이니퀄리티가 줄어들면 좋은 거죠. 요렇게만 되면 좋은데 이제 뭐 많은 경우에 이피션시를 높이려고 하니까 이니퀄리티가 올라가는 그래서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efficiency와 inequality 간의 관계 그리고 이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efficiency와 inequality에 대한 이 실험 연구 그리고 또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이러한 연구들을 간략하게 몇 개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연구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연구들인데요. 자, 이 두 연구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됐냐면 이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한데 이제 딕테이터 게임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겠지만 이 딕테이터 게임이라는 게 되게 간단한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딕테이터 게임에 우리가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생각하고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의 모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는 딕테이터 게임에 보면 이제 딕테이터 게임에 보면 이제 딕테이터가 있고, 그래서 딕테이터가 리시피언트에게 이제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딕테이터가 리시피언트에게 돈을 이제 나눠주는데, 자, 이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이게 기빙의 프라이스를 우리가 변화시켜 가면서, 이런 프라이스가 변할 때 그것이 이피션시라든가 이니퀄리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보통 보는 딕테이터 게임은 1대1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딕테이터가 자기 돈 하나를 포기하면 리시피언트가 돈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딕테이터가 리시피언트에게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을 10개를 줬어요. 그럼 그 말인즉슨 딕테이터 코인이 10개가 줄어들고 리시피언트의 코인이 10개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환 비율 혹은 프라이스가 1대1이었어요. 자, 그런데 1대2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1대2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딕테이터가 자기 돈 한 단위를 포기를 하면 리시피언트는 돈이 두 단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대2죠, 교환 비율이. 그리고 뭐 더 나가서 1대3. 1대3이다 그러면 딕테이터가 자기의 돈 하나를 한 단위를 포기를 하면 리시피언트는 돈이 세 단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 값을 바꿔주면 지금 교환 비율이 점점 달라지죠. 그리고 이때 보면 이 x 값이 늘어날 때 딕테이터 입장에서는 리시피언트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더 저렴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교환 비율이 1대1이었을 때는 리시피언트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10단위를 주고 싶을 때 자기 돈 10단위를 포기해야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교환 비율이 예를 들어서 1대5가 됐어요. 교환 비율이 1대5인 상황에서는 리시피언트한테 10단위를 주기 위해선 내 돈은 그냥 2단위만 포기하면 되죠. 그래서 교환 비율이 이렇게 변화될 때, 특히 X 값이 높아질 때,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이제 돈을 나눠주는 혹은 뭐 기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부의 가격 혹은 뭐 기부의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라고 부를게요. 기부의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 기부의 가격이 저렴해질 때, 그래서 X 값이 늘어날 때죠. 자, X 값이 늘어날 때, 딕테이터가 리시피언트에게 돈을 많이 나눠주면 이피션시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피션시라는 거는, 자, 우리가 소셜 웰페어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셜 웰페어가 높아지면 이제 이피션시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소셜 웰페어라는 거는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보수의 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딕터이터의 보수, 그 다음에 리시피언트의 보수, 페이오프를 합한 거, 이게 높아지면 이피션시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환 비율이 1대1일 때는 교환 비율이 1대1일 때는 딕테이터가 하나 자기 돈 줄이면 리시피언트 돈은 한 단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피션시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교환 비율이 예를 들어서 1대2가 됐어요. 그럼 1대2가 되면 딕테이터가 자기 돈 하나 포기하면 리시피언트는 돈이 두 단위가 늘어나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지금 보수의 합이 즉 웰페어가 1이 플러스 1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이피션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딕테이터가 리시피언트에게 돈을 나눠주면 이피션시가 높아지는 거예요. 딕테이터한테는 손해죠. 리시피언트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에요. 이피션시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교환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X값이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X값이 5가 되면 딕테이터가 한 단위만 나눠줘도 리시피언트는 5단위가 보수가 늘어나니까 지금 플러스 4만큼 웰페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피션시 게인이 엄청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딕테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딕테이터 행동의 모티브 중에 하나가 이피션시를 높이는 거라고 한다면 X 값이 늘어날 때 딕테이터는 리시피언트한테 돈을 더 많이 나눠주는 경향이 나타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딕테이터가 정말 극단적으로 이피션시를 높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까지도 할 수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리시피언트한테 다 줘버리겠죠. 예를 들어서 딕테이터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원이에요. 리시피언트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거를 딕테이터가 10원을 자기가 다 먹으면 딕테이터가 10원을 그냥 다 먹게 되면 이 웰페어는 이제 보수의 합이니까 10이죠. 근데 딕테이터가 이제 자기 돈을 이제 하나를 나눠줬어요. 자기 돈을 하나를 나눠줬는데 교환 비율 X가 5라고 하면 리시피언트는 보수가 5가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웰페어는 14예요. 이피션시가 높아졌죠. 근데 보는 것처럼 딕테이터가 점점 많이 줄수록 이 이피션시가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딕테이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주면 교환 비율이 1대5라고 하면 리시피언트는 50을 가지게 되고 웰페어가 50이 되니까 사실 이피션시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딕테이터가 다양한 행동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겠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피션시를 높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리시피언트한테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환 비율을 바꿔가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실험을 수행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물론 셀피시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지.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굉장히 많은 딕테이터들이 돈을 얼마나 나눠줬냐면 결국 돈을 나눠주고 나서 따져보니까 리시피언트보다 딕테이터가 가지게 되는 돈이 더 적은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교환 비율 때문에 이제 리시피언트가 딕테이터가 한 단위만 줘도 리시피언트가 뭐 여러 단위를 받게 되니까 이제 뭐 그런 효과 때문에 리시피언트 돈이 좀 뻥튀기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딕테이터도 그걸 잘 고려를 해서 리시피언트한테 어차피 뭐 애시당초 돈을 나눠줬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많은 딕테이터들이 결국 얼마만큼 나눠줬냐면 나눠주고 나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딕테이터보다 리시피언트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딕테이터 게임 결과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결과죠. 왜냐하면 보통 딕테이터 게임에서는 딕테이터들이 뭐 절반 이상 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가끔씩 이제 이니퀄리티 어벌전 때문에 반씩 나눠 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씩 나눠주는 그런 딕테이터들도 있지만 반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그런 딕테이터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결국 리시피언트가 딕테이터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efficiency가 이제 사람들의 행동의 모티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행동 경제학 수업을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결국 행동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뭐 다양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행동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행동 요인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할 때 이 efficiency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 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efficiency를 높이는 거를 중요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efficiency를 사람들이 중요시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전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상인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전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상은 자기만 생각하는 셀피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셀피시한 사람은 사회 경제 전체의 efficiency 같은 건 생각을 안 해요. 셀피시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efficiency를 생각을 한다는 거는 사회 전체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사회 전체의 보수의 합을 높이는 것을 원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전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뭐 사실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안드로니와 이제 베스털룬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실험 연구를 수행을 한 후에 그러면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의 사람이 좀 셀피시하게 행동을 하고 또 몇 퍼센트 정도의 사람이 좀 이피션시라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하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뭐 한 44%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셀피시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다양한 어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셀피시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셀피시하다는 거는 딕테이터가 셀피시하다는 거는 딕테이터가 리시피언트한테 돈을 하나도 안 나눠준다는 거죠. 그리고 35% 정도는 이제 뭐 이갈리테리언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비슷한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를 원하는 사람을 이제 이갈리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35% 정도는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를 이제 선호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본 이네큐티 어벌전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을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35% 정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좀 비슷한 정도의 보수를 갖는 거를 이제 선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 한 21% 정도 사람들은 이제 서플러스 맥스마이저, 그래서 이 사회의 이피션시를 높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굉장히 간단한 이 딕테이터 게임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이런 연구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참 많은 어떤 행동 요인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셀피시하게
셀피시한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갈리테리언한 그러한 모티브가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전체 후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참 많은 다양한 어떤 행동 요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차니스와 라빈의 이제 연구에서는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자, 이 보니까 지금 이 경우는 이거는 어떤 이 연구냐면, 이제 그 딕테이터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딕테이터가 이제 어, 딕테이터에게 돈을 얼마를 나눠주고 그거를 이제 너 마음대로 나눠 가져봐 이게 아니고, 자, 딕테이터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400, 400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400, 750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400, 400에서 이 첫 번째 400은 딕테이터가 가지는 거고, 두 번째 400은 이제 상대방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빨간색 옵션을 선택을 했다면 딕테이터는 400을 가지는 거고 리시피언트는 750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딕테이터가 파란색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이제 딕테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400을 먹고 리시피언트는 400을 먹고, 빨간색 옵션을 선택하면 딕테이터는 400 먹고 리시피언트는 750을 먹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딕테이터 입장에서는 보수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딕테이터 입장에서는 만약에 딕테이터 입장만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파란색이나 빨간색 옵션은 사실 전혀 무슨 그 차이가 없어요. 근데 파란색 옵션과 빨간색 옵션의 차이점은 뭐냐면, 파란색 옵션은 이제 보수가 똑같죠. 파란색 옵션은 보수가 똑같고, 빨간색 옵션에서는 리시피언트가 보수가 더 높죠. 딕테이터 보수는 똑같고, 그래서 빨간색 옵션에서는 efficiency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딕테이터가 지금 이 inequality aversion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딕테이터가 내가 먹는 것과 상대방 먹는 게 이제 똑같은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니퀄리티 어벌전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 거죠. 만약에 딕테이터가 그런 사람이라면 파란색 옵션을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딕테이터가 efficiency를 높이는, 즉 사회 후생을 높이는 것을 원하는, 그걸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딕테이터는 빨간색 옵션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를 수행을 했더니 이제 굉장히 많은 69% 정도의 사람들이 이 빨간색 옵션을 선택을 했어요. 즉 사람들이 inequality aversion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efficiency를 높이는 그러한 것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옵션을 선택한 딕테이터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inequality가 커지는 거죠. 리시피언트가 자기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옵션에서는 efficiency가 높으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비율의 거의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빨간색 옵션, efficiency가 높은 그 옵션을 선택을 했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다양하게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빨간색 옵션을 선택하기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팅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파란색 옵션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빨간색 옵션은 이제 딕테이터가 먹는 부분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딕테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빨간색 옵션을 선택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딕테이터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가 먹는 돈도 줄어들죠. 빨간색 옵션을 선택을 하면 자기가 먹는 돈도 줄어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좀 이니퀄리티도 더 커지고, 특히나 여기서 발생하는 이니퀄리티는 자기한테 불리한 형태의 이니퀄리티니까, 그래서 지금 이니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래서 빨간색 옵션을 선택하는 게 지금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빨간색 옵션을 선택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사회 후생을 높이는, 그래서 efficiency, 사회 전체의 efficiency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했더니 실험을 수행을 했더니 그래도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빨간색 옵션을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절반에 가까운 딕테이터들이 자기의 보수를 뭐 25 정도 뭐 깎는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 후생을 높이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딕테이터가 받게 되는 보수의 값을 우리가 점점 더 줄여보면 이 빨간색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뭐 사실 점차로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이게 지금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이 빨간색 옵션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뭐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결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사람 뭐 우리 행동경제학 수업에서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굉장히 유명한 학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퍼가 다른 공처자들하고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보통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를 수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대학생들은 각자 전공이 다 다르죠. 경제학 전공하는 학생도 있고, 뭐 심리학 전공하는 학생도 있고, 뭐 공대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efficiency죠.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면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efficiency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뭐 inequality는 우리는 뭐 경제학에서는 아무런 저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는 efficiency가 높은 게 최고고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 이 연구자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이 그 경제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특히나 efficiency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거다. 그리고 경제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efficiency에 대한 그러한 뭐 선호도가 굉장히 낮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렇게 봤더니 역시나 이 efficiency를 추구하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 상당 부분 경제학과 학생들이었어요. 경제학과 학생 그리고 경제학과가 아닌 학생들, non-economic student들이죠. 그래서 경제학과 말고 타과 학생들은 이러한 inequality aversion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학생들이 학부 때 어떤 전공을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선호에도 이제 큰 영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학 와서 전공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무슨 나는 뭐 이런 전공을 했어, 나는 저런 전공을 했어. 그런데 학교에서 뭐 이런 전공을 했지만 뭐 나는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교수님 저는 무슨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하나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선호 체계에 여러분들이 학습한 그러한 전공 시스템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efficiency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그 선호가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efficiency보다는 inequality aversion 같은 거에 이제 더 크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경제학에서 많이 생각하는 게 efficiency고 그리고 이제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inequality니까 요거 두 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는데 사실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사람들의 선호 시스템, 선호 체계에 다양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리학 전공을 한 학생들은 4년 공부하고 나서 어떤 선호 체계를 가지게 되는지 혹은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뭐 어떤 선호 체계를 가지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나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토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efficiency와 inequality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주로 이제 학자들이 초반에는 딕테이터 게임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efficiency와 inequality 중에 이제 뭐를 더 선호를 하는지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에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슈들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뭐 이슈 제기는 이제 뭐 현실 상황과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리얼리스틱하지는 않으니까 딕테이터 게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오버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딕테이터 게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간단하고 단순한 상황이죠. 그래서 딕테이터가 보통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수행을 할 때는 딕테이터와 리시피언트가 이제 짝을 이뤄서 연구가 수행이 되는데 딕테이터와 리시피언트는 서로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서로가 누군지 전혀 모르게 하고 이런 연구들이 더 수행이 되죠. 그리고 리시피언트는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딕테이터만 또 선택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뭐 실제 현실과는 사실 뭐 굉장히 다른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실제 현실과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상황 실험실에서의 연구 상황들이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 가지고 너무 우리가 오버하게 해석해서는 좀 안 된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얼티메이텀 게임에서의 연구 결과들에 비해서 딕테이터 게임에서의 연구 결과들은 이 결과들이 로버스터하지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로버스터하다는 거는 다양한 세팅 하에서 다양한 환경 하에서 결과가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로버스트한 게 좋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로버스트하다는 거는 환경이 달라져도 연구 결과에 변화가 없는 거니까 어떤 결과가 로버스트한 게 좋은데 그 딕테이터 게임에서의 연구 결과들은 로버스트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딕테이터 게임 연구 결과들 우리가 또 너무 오버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딕테이터가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딕테이터 게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 게임 상황이 아니에요. 게임 상황이라는 거는 전략적인 고려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저렇게 하겠지? 그럼 상대방이 저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우리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딕테이터 게임은 그러한 전략적인 고려 사항은 없어요. 리시피언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딕테이터 혼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고려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딕테이터 게임만으로 이러한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또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한 건데 여러분 이제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제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에서는 이 두 명의 참가자가 한 팀을 이뤄서 이렇게 연구가 수행이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고려할 요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전략적으로 이제 전략적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이제 프로포저와 리스판드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프로포저가 웨이지를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프로포저가 이제 얼마 줄게 하고 웨이지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리스판더가 이제 얼마나 에포트를 투입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에포트가 높을 때 efficiency가 높아지도록 우리가 이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을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리스판더가 에포트를 한 유닛 하면 서플러스가 5 유닛이 올라가도록, 혹은 이 값을 조정을 하면서 에포트가 얼마나 이펙티브한지, 이피션시를 높이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판더가 이제 원 유닛 에포트라는 거는 이제 리스판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 하나를 이제 희생을 하면 이 프로포즈와 리스판더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코인이 예를 들어 5개가 늘어나는 거죠. 혹은 이제 이 비율을 더 높일 수도 있겠죠. 코인 하나를 희생하면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이 10코인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 값들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값들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리스판더가 이피션시를 높이는 거에 관심이 큰 사람이라면 사실 에포트를 더 많이 투입을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자기의 코인 하나만 희생을 해도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제 전체에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의 개수가 이제 크게 늘어나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리스판더가 이피션시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에포트 투입하는 양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웨이지와 에포트 간에 이제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리스판더가 efficiency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리스판더가 만약에 efficiency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자기 코인 하나 희생하면 나눠 가질 수 있는 코인이 10개가 늘어난다고 할 때 efficiency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전부 다 그냥 희생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코인이 15개가 있으면 이 15개를 전부 다 희생을 하면 지금 경제 전체 코인이 150개가 되니까 그게 최대죠. 그래서 efficiency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전부 다 희생을 해서 경제 전체 코인 개수를 최대로 만들려고 하겠죠. 웨이지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efficiency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웨이지에 전혀 반응을 안 해야 돼요. 에포트가. 웨이지의 에포트가 전혀 반응을 안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웨이지와 에포트 간에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웨이지와 에포트 간에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즉 이제 이 코릴레이션이 있다면 보통 기프트 익스체인지니까 리시프라시티가 작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웨이지를 많이 주면 고마우니까 에포트를 더 많이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웨이지가 높아질 때 에포트가 높아지니까 리시프라시티에 의해서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걸로부터 지금 이 리스판더는 이피션시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리시프라시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더니 이제 이러한 예상들이 이 실험 결과로서는 이렇게 연구 결과로서는 관측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efficiency보다는 어떤 다른 reciprocity라든가 뭐 inequality aversion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더라 하는 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딕테이터 게임에서는 전략적인 요소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efficiency를 높이는 거에 영향을 좀
받는 것들이 보였는데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과 같이 전략적 요소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피션시보다는 다른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리스퍼라시티라든가 이니퀄리티 어벌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피션시와 이니퀄리티에 대한 그 토픽을 가지고 몇 가지 연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